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Game Induced Emotion Analysis Using Electroencephalography로 게임을 하는 도중 측정한 뇌파를 사용하여 감정을 분류하고자 하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으로 임팩트 팩터는 6.698,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Q1급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우선 메소드를 보시면 본 연구에 간단한 파이프라인이 나와 있는데 EEG 데이터를 취득하고 전처리 후에 피처를 추출 및 선택하여 감정 분류 및 퍼스널리티 분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31명의 피험자로부터 EEG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채널은 FP1 단일 채널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EEG의 경우 오른쪽에 보이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자극은 4개의 게임이 제시되었고 타겟 이모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해피, 릴렉스, 볼드, 스트레스 4가지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단일 채널을 통한 EEG 감정 분류의 경우 이 4가지의 기본적인 감정만이 분류가 잘 된다는 결과를 토대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자극으로 사용한 4가지 게임입니다. 아마 유명한 게임들이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4가지 게임은 모두 휴대폰,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이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임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게임을 설명드리면 캔디 크러쉬의 경우 애니팡과 같이 같은 모양의 블럭을 3개 이상 맞추어 블럭을 없애는 게임이고 어몽어스의 경우 마피아 게임과 비슷하게 미션을 진행하면서 게임 내에 마피아와 비슷한 임포스터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펍지의 경우 FPS 게임으로 맵을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줍고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게임이고 아스팔트의 경우 레이싱 게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험 패러다임을 보시면 우선 자극 제시 전 퍼스널리티 테스트를 15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험자의 5가지 퍼스널리티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5가지 퍼스널리티의 경우 뒤에 리절트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4가지 게임이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고 피험자는 각각 5분 동안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 게임이 끝난 후 피험자는 10초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본인이 느낀 감정을 다음과 같은 셀프 어세스먼트 마네킹에 표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SAM의 경우 실제 많은 감정 연구에서도 사용되는 설문으로 베일런스와 어로우젤 상태를 파악하여 분류를 위한 레이블링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히 간단한 절차의 전처리만을 수행하였는데 1에서 50Hz의 FIR 필터와 세비스키 골레이 필터만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비스키 골레이 필터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인접한 유사한 픽셀로부터의 정보를 통합하여 신호를 재구성한다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NDVI는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로 환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본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식적인 부분이 많아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레퍼런스를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은 세비스키 골레이 필터를 적용한 경우 기존 신호 대비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입니다. 피처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개의 도메인에서 피처를 추출하였는데 우선 타임 도메인에선 다음과 같이 9개의 피처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컬토시스는 신호의 4번째 모멘트와 신호의 분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빌리티는 시간에 따른 신호 스펙트럼의 평균 주파수로 신호의 첫 번째 미분과 분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렉시티는 모빌리티의 미분과 모빌리티 사이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PSD와 밴드 파워를 피처로 사용하였고 웨이블렛 도메인의 경우 엔트로피와 에너지를 피처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처 셀렉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와 보르타 알고리즘 2개의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처를 셀렉션하게 되는데 모든 피처에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랭크 애널리시스를 사용하여 상관관계가 있어 중복되는 피처를 제거하고 제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임포턴스가 가장 높은 서브셋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보르타 알고리즘의 경우 피처로 혼합하여 피처셋을 무작위로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설정하고 포레스트와 트리의 평균 정밀도 손실의 변동을 고려하여 Z스코어를 사용하여 임포턴스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피처 셀렉션 알고리즘의 경우 오른쪽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알고리즘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랜덤 포레스트가 성능이 더 좋아 뒤에 리절트에선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만을 리포트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입니다. 분류는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기반의 KNN, SVM,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3개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우선 테이블 3는 간단한 피험자 정보인데 4가지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지, 가끔 이용하는지, 한 번도 안 해봤는지에 대한 피험자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피험자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가지 게임을 가끔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4의 경우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선택된 피처의 임폴턴스 레이팅을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감마와 시그널 민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 일반적인 감정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진 혹은 동영상 대비 다양한 인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감마의 경우 고등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피처가 선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3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각 도메인별 분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 3개의 도메인을 모두 하이브리드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데 KNN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에서 GBM의 분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BM의 컴퓨전 매트릭스와 추가적인 지표들입니다. 사실 논문을 읽으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볼드나 릴렉스가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 레이블별 샘플수가 궁금하였는데 컴퓨전 매트릭스를 통해 모든 이모션에서 20개 이상의 샘플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류 결과 역시 82.26%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파 밸류 또한 0.75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게임과 퍼스널리티의 관계에 대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험자들은 게임을 하기 전 퍼스널리티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피험자의 성향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성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3개의 퍼스널리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따로 결과를 리포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경우 외향성의 결과, 오른쪽의 경우 신경성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캔디 크러쉬의 경우 외향성과 신경성에서 31명의 피험자 중 50% 정도가 해피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어몽어스의 경우에는 높은 외향성을 가진 피험자의 67%가 볼드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낮은 외향성을 가지는 피험자들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성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펍지의 경우 높은 외향성을 가진 피험자의 47%가 해피를 느끼지만 낮은 외향성을 가진 피험자의 50%는 볼드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신경증을 가지는 피험자의 50%는 볼드를 느끼는 반면 낮은 신경증을 가지는 피험자들은 골고루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피험자들이 해피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향성이 높은 피험자들은 해피를 주로 느끼고 외향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피험자들은 볼드를 주로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4개의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에 EEG 데이터를 사용하여 4개의 타겟 이모션을 리코그니션하였습니다. EEG 신호의 경우 세비츠키 골레이 필터만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필터링하였고 타임, 프리퀀시, 웨이블렛 도메인을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여 높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또한 퍼스널리티 분석을 통해 퍼즐과 레이싱 게임의 경우 모든 유형의 퍼스널리티와 잘 어울리는 반면 전략 게임은 외향성이 높고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을 볼드하게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논문의 저자들은 몇 가지 리미테이션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실험 시간이 길고 EEG 장비를 착용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감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이모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본에 따른 리미테이션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는 장애물 극복, 게임의 승패와 같은 플레이적인 이벤트를 분석하지 않아 추후 특정 사건에 따른 피험자의 상태 변화 등을 활용하여 실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크리티시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모션 리코그니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내추럴하게 유도된 이모션을 디코딩하는 것인데, 게임을 통해 이모션을 유발시켰다는 부분을 보고 기존 이모션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진, 동영상과는 달리 게임은 피험자별로 각기 다른 이모션이 유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통해 보다 더 내추럴하게 유도된 이모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 채널만을 사용하여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이모션을 리코그니션한 게 아니라 타겟 이모션을 정해서 설문 결과에 따라 분류를 수행한 부분이 아쉬웠고,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빅스비, 시리와 같은 VUI 시스템과 대화하는 도중 내추럴하게 유도된 이모션 연구와 더불어 게임이라는 재밌는 소재를 활용하여 내추럴하게 유도된 이모션 연구를 진행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